분위기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노래들이 확 죽었지. 아, 그리고 그 누구야.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무도 한번 다시 보세요. 나머지 노래들도 괜찮은데, 이 노래가 그냥 너무, 확실하게 잡아버려서, 하하 노래 괜찮았던 것 같아. 하하도 괜찮았고, 유재석 팀도 괜찮았어. 어, 예, 유재석 팀도 괜찮았고, 하하도 괜찮았고, 아, 그 누구지? 양세형 노래도 괜찮았어. 이게 좀 제일 깼던 게 박명수하고 정준하. 이 정준하는 전혀 안 맞는 랩이었던 것 같고, 박명수는 이제 안타깝게도 뭐지? 박자를 놓쳤고. 근데 하여튼 어, 뭐라 그러나, 멋있었어요. 다들 멋있었어. 음, 음. 독도리가 누구였더라? 독도 이야기도 멋있었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 무한도전에서, 이번 그 프로젝트가 멋있었어. 정말 좋았고요. 뭐라 그러나, 나는 이번 무한도전을 보면서, 이 무한도전 역사책에 남겠다. 어, 무한도전이 역사책에 남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 어, 예, 정말 우리의 마지막 촛불 때, 그 촛불 집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된 영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 정말 멋있었다. 그 마지막 그 토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그때, 무한도전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구나. 네. 하여튼, 김태호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정말, 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역사책에 남아야 될 사람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예,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하기로 하고, 그, 어, 오늘 뭐냐, 이거 왜 안 되지? 네. 자, 그러니까 어저께 박근혜의 그 위헌적인 간담회, 예, 어제 그 박근혜 위헌적인 간담회 때, 저 9시 반에 시작한다 그랬구나. 미안해요. 예.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네, 제가 오늘 9시 반에 한다 그래갖고 지금 9시 반에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음. JTBC 토론회가, 예, 좀 섭외에 실패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네, 어쩌면 손 사장이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토론을 따로 할 건가 봐.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론회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 먼저 치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됐어. 좀 중요한 인물이 와야 되는데, 네, 중요도 있는 인물이 와야 되는데, 음, 중요한 인물이 오지 않는 바람에, 오늘 토론회는 조금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워낙 지금 뭐 문 대표나 박 시장이나 안 지사가, 이게 좀 화려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일정이라, 사실 이게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전원책하고 유시민이 나오는 토론회라면 사실 그 둘이 뭐 너무나 말빨로 이렇게 막 주도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나온 사람들이 어떤 그 내용 있는 토론을 하긴 좀 힘든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하는 토론을 뭐하러 손석희 사장이 진행했는지 잘 모르겠어. 음. 그게 이제 사실 좀 예능이잖아요. 뭐 그 전원책하고 유시민이 뭐 그렇게 내용 있는 토론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자극적인 말로 지금 끌고 있는 프로인데 거기에다가 뭐 유승민하고 이재명이 뭐 내용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는 좀 마이너들의 토론 같은 느낌? 음. 네. 미안해요. 빨리 시작했어요. 예.
아니, 오늘 나는 9시 반에 하기로 한 게, 나는 그 오늘 토론회를 9시 반 넘어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그 9시 5분에 갑자기 JTBC 저기 뭐야, 손석희 뉴스가 끝나길래, 예, 그래서 9시 7분에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네. 예, 손석희 뉴스 끝나자마자, 손석희 뉴스 끝나자마자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예. 자, 오자마자 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약속한 시간까지는 한 11분 정도가 남았는데, 약속한 시간은 한 11분 정도 나왔는데, 중요한 주제가 이제 두 개잖아요. 저거 하기 전에 별로 안 중요한 얘기부터 할까요? 예, 박지만 비서,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또 갑자기 죽었어요. 예. 이제 이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또 굉장히 또 막 다양한 소설들을 쓰고 있었잖아. 왜냐하면 이제 저기 뭐야,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사실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에서 약간 좀 이상한 점들이 좀 있었잖아. 그게 이제 더 먹은 측이 술을 덜 먹은 측을 찔러 죽이고, 자기가 목을 맸는데, 알코올 도수가 더 높은 쪽이 이제 목을 매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목을 매서 죽으려면 뭔가 이렇게 발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 뭐 나무 등걸이라든가 뭐 돌 위라든가 이 딛고 올라가서 그렇게 뛰어내려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목이 매달려야 되는데 그 저기 뭐야, 목 매달고 죽은 사람이 발 딛고 올라갈 데가 없었다며. 발 딛고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좀 문제였고, 그 당시에 주진우 기자가 2012년에 제기했던 문제가 몸에서 무슨 안정제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나요? 그 당시 2012년에 저기 뭐야, 안정제 성분, 어, 이번에 나왔어요? 난 이번에 저기 뭐야, 안정제 성분이 저기 몸에서 나온 거, 저기 뭐였니? 뭐였지? 시그널. 시그널이라는 영화에 보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의 그 장면에 나오잖아. 저기 뭐야, 박혜영의 형이, 자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살한 형이 몸속에서 저기 뭐야,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그게 이제 시그널에 나왔던 부분인데, 2012년에 저기 뭐야,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 해당 인물들이 하여튼 이상한 약을 먹었어. 설사약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오고, 그게 좀 이상한 데다가, 무엇보다 이제, 한 사람은 키가 크고, 그러니까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야. 그 다음에 칼로 찔른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이제 박지만 박근영이 재산 문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박지만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박지만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박근영 쪽으로 이제 유리한 증언을, 그러니까 박근영 남편을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잖아. 이제 박근영 남편이 무슨 이제 박지만이 자기를 청부 살해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호텔에서 빤스만 입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 그때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게 키 큰 사람이야. 칼에 찔려 죽은 사람. 근데 이 키 큰 사람이 자기가 박지만한테 뭐 지시를 받은 이 녹음 파일이 있다. 이러면서 박근영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단 말이야. 증인으로 나오기로 하고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지.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기로 하고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살인사건으로 죽는 거야. 근데 키가 작은 형제가 이 사람을 찔러 죽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보다 이 사람한테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사람이 술은 더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 키 큰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거야.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다가 이 키가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할 때 목을 매달고 올라가서 뛰어내린 공간이 없다. 발 디딤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촌 살인 사건이 의혹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갔던 사건이란 말이야. 그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증거도 좀 이상하고 그때 하여튼 미스테리 사건이었어. 근데 그 사건이 얼마 전에 나왔어. 그 사건이 얼마 전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조사 대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만의 그 수행비서도 그 사건 연루됐다. 그래가지고 그 소환 대상인가 무슨 조사 대상인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 그 이 사람이 저기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야. 그죠? 이 사람이 사건 연관된 사람이라면서 무슨 소환 대상이라고. 그죠? 예. 소환 대상이었어. 그러니까 아마 참고인이었는지 뭔지. 어. 그래갖고 이제 그 소환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야. 근데 이제 부검을 했나요? 그 가족들이 그 수상하다. 가족들이 이 사람이 취재원이었구나. 아, 이 사람이 취재원이었어. 그러니까 제보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정보를 넘긴 사람이었구만. 어, 어. 사망한 박지만 수행비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원이었다. 2007년부터 11년에 박지만의 핵심 측근으로서 송사를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 12월 30일에 숨진 채 발견된 박지만의 수행비서 주 아무개가 지난 12월 1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금 이제 오촌 살인 사건 진실편 취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편을 연출한 배정훈 SBS PD는 오촌 살인사건 취재 과정에서 주 씨와 통화를 했으나 방송엔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배 PD는 당시 주 씨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아니네. 그러니까 통화한 사람이지. SBS 제작진은 후속편 제작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12년 말에 이 사건의 의문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2일 통화에서 주 씨는 박지만의 최측근이었다가 박지만 회장 비서실장 정용희에게 밀려나며 박지만 측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주 씨는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으로서 내부 고발에 나설 동기가 있었던 인물로 비춰진다. 주 씨는 유경재단을 둘러싼 각종 송사와 갈등으로 시끄럽던 2007년부터 11년 박지만의 송사 등 주요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0년 7월 박근혜의 오촌이자 박지만의 측근이었던 박용철은 유경재단 법무실 간부 이하무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용희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용희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박용철이 죽은 사람이죠.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용철은 2008년 5월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에 임명됐다가 7개월 뒤 정용희에게 자리를 내주며 권력에서 밀려난 상태. 2011년 8월 신동욱 변호사는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 다음 날인 8월 14일 신동욱 구속, 9월 6일 박용철 살해. 살해된 채 발견. 박용철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수 역시 자살 과정에 석연치 않아 논란이 거듭됐다.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박용철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수의 자살이 좀 석연치가 않아서 논란이 거듭됐다. 이런 가운데 살인사건 당일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박용철 측근 황아무개 씨가 2012년 돌연 사망에 충격을 줬다. 김영민 변호사는 황 씨는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개입한 폭력배로 박용철 씨가 사망하고 얼마 뒤에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주 씨는 12월 30일 오후 1시 강남구 자곡동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나 외상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 씨는 2주에서 18년간 일했고 최근 10년간 비서실에서 근무. 박근혜의 송사를 주로 챙겨왔던 이춘상 전 보좌관이 2012년 불의의 사고로 숨진 가운데 그 박지만 측 송사를 주로 챙겼던 주 씨도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하여간 박근혜 박지만 관련자들이 비명 행사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것 때문에 좀 시끄러울 뻔 했는데, 박근혜가 이상한 그걸 해버린 거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닌가? 이건 이게 더 늦게 알려졌나? 박지만 그 둘 중에 어떤 게 늦게 나온 뉴스야? 박근혜 간담회가 먼저 나온 뉴스야? 이 상황이 더 먼저 나온 뉴스야? 그 시기가 조금 애매해. 어. 그러니까 이 간담회 바로 직전에 이게 뜨지 않았어요? 간담회 다음에 이 뉴스가 뜬 거야? 그러니까 간담회가 어제고 오늘 이 뉴스가 뜬 건가? 아니야, 내가 어저께 처음 이 제보 받았거든? 그러니까 죽은 건 30일이야. 이 사람이 죽은 건 30일이고, 간담회는 1월 1일이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박지만의 비서가 죽었다는 건 어제 나온 뉴스야. 그죠? 예. 어제 어제 이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어제 아침에 나왔어. 1월 1일에.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30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들이 신고한 것 같은데? 예, 예. 내가 어제 낮에 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서 맨 처음에 첫 기사가 언제인지 한번 봐봐. 이 사람 사망 기사가 맨 처음에 언제 떴는지. 내가 어제 낮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봤던가? 어. 그니까, 아니야, 어제 교회 가기 전에 본 것 같은데? 어. 교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제보를 받았어, 아침에. 예. 그리고 갔다 올 때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교회 갔다 와서 한참 지난 뒤에 간담회 얘기가 저녁 때 알았어. 어, 예. 간담회는 1월 1일이고, 예. 간담회는 1월 1일에 얘기 나왔고, 그 사망설이 먼저 떴어. 왜냐면 죽은 게 30일이고, 그 가족들이 30날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31일 날 신고를 해서 아마 1일에 발견됐든가 그런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래서 사망한 게 확인된 건 어제야. 사망한 건 확인된 게 어제인데, 내가 어제 오전 중에 제보를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간담회가 뉴스가 된 건 오후였어.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간담회 이제 1시에 그 한광욱이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갖고 밥을 먹자고 그래. 그러더니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어 간담회를 한다. 그러니까 15분 뒤에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자.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1시 반쯤에 간담회 얘기가 나왔고, 그 15분 후면 1시 45분일 거고, 그러면 1시 45분에 시작해갖고 40분 동안 기자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담회가 기사화된 거는 2시 반 넘어서야. 그죠? 예. 2시 반 넘어서 간담회가 이제 뉴스로 나왔고, 그 시점상 이게 내가 교회 갔다 나오면서 내가 차 안에서 이 뉴스를 봤단 말이야. 박지만 저기가 죽었다는 거. 내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내가 이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참 이 사람 네는 많이 죽어 이러면서 내가 우리 조카하고 딸하고 우리 신랑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1시 반 넘어서 박근혜 간담회를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뭐 특별한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간담회를 한 거예요. 형식도 웃기고 막 노트북도 갖고 오지 마라. 녹화도 하지 마라. 녹음도 하지 마라. 그런 이상한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네들이 그죠? 2시 전에 속보 떴지. 어. 그건 이거 시간 확인해 보면 알 거야. 어. 2시 전이었어. 내가 틀림없이 교회 그 시점에서 내가 봤어. 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간담회는 분명히 1시 이후야. 박근혜 간담회는 1시 이후이고 그게 기사화된 게 2시 이후야. 2시 반 이후.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 사건이 뜨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간담회를 했어. 시점상.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이 죽은 건 30일이고. 이 박지만 비서가 죽은 건 30일. 그다음에 이 사람의 죽음이 확인된 게 1월 1일 오전. 그다음에 간담회는 1시 30분 이후. 그리고 1시 30분 이후에 그게 기사화된 게 2시 반 이후야. 어.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부 다 녹음도 못했고, 그러니까 수기로 써가지고 나중에 노트북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2시 반 이후에 간담회 뉴스가 떴을 거라고. 그리고 그 간담회 뉴스를 그 내가 저녁 때 5시인가 처음 접했단 말이야. 음. 그리고 어저께 간담회 하는데 보니까 또 여기에 시퍼렇게 멍들었더만. 그지? 마리오네트 라인에 또 퍼렇게 멍이 들었더만. 그죠? 어. 어저께도 보니까 얼굴에 진짜 이렇게 그 오늘 저기 뭐야 JTBC 영상 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이거 그 얼굴에 멍들은 게 있더라고. 그 의문사 뉴스가 제일 먼저 언제 나왔는지? 어, 음, 어, 간담회는 2시 넘어서 나왔고 그 저기 박지만 비서가 죽었다는 사망설은 언제 나왔어? 어, 박지만 사망설은 확실히 더 먼저지? 간담회보다 먼저 떴어. 그러니까 의문사 기사가 먼저 떴죠? 음.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가족과 관계된, 특히 이게 송사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송과 관계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왜 다 죽어가냐? 어?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솔직히 그 맨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 그 간담회 전에, 간담회를 하는지 몰랐으니까, 간담회를 하기 전에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박지만 그 비서 죽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거 왠지 국민들 겁주려는 거 아니냐. 내가 뭘 느꼈냐면, 그, 우리 토요일 날, 12월 31일 날, 그, 저기, 박사모들이 모여가지고, 뭐, 무슨,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는 둥, 뭐, 계엄령을 내려야 된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이제 막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무슨 이제 공포팔이를 하나 보다. 내가 느낀 건, 좀 이제 그, 겁을 주려는 공포팔이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낮에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 박근혜의 그 우스꽝스러운 간담회가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 박근혜의 그 우스꽝스러운 다른 방송, 이 지금 JTBC 토론회 얘기하는 애는 꼭 보면, 예, 저 봐봐. 닉네임이 딱 요원이야. JTBC 간담회를 띄우려고 진짜 애쓰고 있죠? 그죠? 어, 음. 그래서 내가 이 박지만 이거 비서 사건이 조금 예, 박지만 비서 사건이 뭔가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일으킨 사건인가? 그랬는데 이 그 뭐라 그러나 간담회가 딱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담회가 웃겼단 말이야. 원래 그 간담회를 하려면 미리 기자들한테 얘기가 다 나가고 시나리오가 짜진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번 거는 아까 뉴스를 보니까 그 JTBC 뉴스를 봐서는 뭐냐? 네. 음. 그러니까 JTBC 뉴스를 보니까 아까 나온 뉴스의 내용은 어, 그 청와대 기자 간사가 있다며. 청와대 기자단에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만 보니까 저기를 했더만 시나리오를 짰더만. 그래갖고 기자단의 간사가 뭐 녹음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거야. 아까 틀림없이 그랬지. 어 아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기자단에는 이제 간사가 있어. 그래서 무슨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기자들의 의견을 그 간사가 청와대에 전달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저기 뭐야? 왜 이렇게 엉뚱한 데로 들어갔어? 예. 근데 그 기자단의 간사가 먼저 분위기를 주도해가지고 녹음도 하지 말자, 뭐 그 촬영하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했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이 이제 그 청와대 한강호기하고 박근혜하고 걔 기자 간사하고는 짠 것 같아.
그 나머지 기자들은 보니까 이제 그 1월 1일이잖아. 1월 1일이니까 그 보니까 어저께 들어갔던 기자가 어제 오늘 불려 나와가지고 뭐야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얘가 그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1월 1일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싶어갖고, 그러니까 이 초짜 기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저기 급 높은 기자들이 없고 그렇잖아. 1월 1일 점심에 1월 1일 점심에 청와대에 지금 저기 직무 정지된 대통령 밑으로 무슨 기자들이 내용 있는 시니어 기자들이 있었겠어. 없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애들이 그 당직 쓰는 개념으로 있었던 신임 기자들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임 기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절차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야 녹음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뭐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 들어가서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잘 모르는 애들이니까 속여먹기 쉬웠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잡힌 그 간담회로 이 그 박근혜가 이제 딱 쳤는데,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시점상은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내일이 헌재 저기가 있어요. 내일이 헌재에 심판이 있는 날이야. 심리. 첫 번째 심리가 내일 있어. 헌재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심리를 앞두고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다라면 오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냐고. 내일이 헌재 심리인데 그러면 오늘쯤 하는 게 오늘쯤 해가지고 확 여론을 조성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갑자기 1월 1일에 그 임시 기자들, 그 대기 타고 있는 어린 기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웃기는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그 기자 간담회를. 응.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 등쳐먹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로 효과를 봤냐? 그러면 나는 그 효과를 못 봤을 거라고 보는 게, 어제 저 간담회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나온 게 이거 위헌 아니냐? 헌법상 이게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이것들이 이거 간담회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그 말을 돌렸다는 거야. 이건 정식 간담회가 아니다. 그다음 뭐 기자회견이 아니다. 이러면서 얘네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그 기자 간담회나 이런 게 아니라는 이게 이제 그 위법성이, 그러니까 직무 정지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그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직무하고 관계된 거야. 그러면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 그렇게 나와요. 예.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 이거 당장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기 때문에 기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거 위법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이제 아까 아침 때 나왔단 말이에요. 아침 때 나왔는데 그냥 그 뉴스도 정유라가 체포되면서 다 덮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저께 박근혜의 그 간담회가, 그러니까 일단 박지만 비서, 그 시점상 아주 웃기지만 박지만 비서가 30일 날 죽었다. 그 죽음이 확인돼서 뉴스와 보도된 게 1월 1일 날 아침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1월 1일 오후에 갑자기 박근혜가 그 기괴한 기자 간담회를 했고, 그 기자 간담회가 위헌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오전 언론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정유라가 잡혔다는 게 갑자기 낮에 떠버린 거야. 그렇잖아. 정유라 잡혔다는 게 아마 오전 한 11시, 12시부터 떴던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11시 반에 나가면서 오늘 저녁 9시 반에 방송을 하기로 한 이유가 이미 정유라가 잡혔다는 게 오전에 떴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정유라가 잡혔다. 잡혀가지고 그 기사가 됐는데, 근데 웃긴 거, 아니 나는 오늘 그 기사 보고 알았어. 아니 나 그 JTBC 뉴스 보고 알았는데, 이게 지금 정유라가 잡힌 게 JTBC에서 잡았더만. 그죠? JTBC에서 신고해가지고 잡은 건데,
나는 오늘 뉴스로 그 JTBC에서 잡았다는 얘기를 못 봤어. 기사화 됐나요? 음. 그 기사에, 예, 기사 오전 중에 그 기사 나왔었어요? 난 네이버 메인에도 JTBC 기사 신고로 잡았다는 걸 못 봤어. 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이 정유라 체포에 대해 다 정유라 체포만 보도했지, JTBC가 그 체포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고했다는 얘기는 일부러, 그러니까는 그 뭐라나, 아까 8시경에, 8시경에 뉴스룸 나와서 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뉴스룸 나오기 직전에 뭐 나왔다며. 그러니까 나도 지금 8시 뉴스룸 보고 알았어. 그 전에 모르고. 어. 근데 이제 8시에 뉴스룸에 보니까 JTBC에서 신고해갖고 나왔다는 게 나왔고, 그 바로 직전에 한 7시 반쯤에 처음 뉴스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처음 뉴스가 한 7시 반쯤에 나오고, 하루 종일 JTBC에 신고로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 아, 4시에 나왔어요? 4시에. 어, 5시 정치부 회의에서, 음, 정치부 회의에서 이제 그 5시 정치부 회의에서 그 JTBC 제보로 잡았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JTBC 말고는 다른 보도에서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닌 거잖아. 그죠? 어. 이게 JTBC 기자가 이가혁이라는 JTBC 기자가 신고해가지고 잡은 거야. 어. 근데 이게 오후 2시에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는 그 체포됐다는 얘기는 아침에 11시부터 기사가 나왔는데 2시까지 JTBC 얘기가 안 나온 거지. 그리고 2시에 JTBC 뉴스가 나왔어도 이게 네이버 메인에 안 떴어. 어. 네이버 메인에 안 떴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나같이 이렇게 네이버 메인 모바일 뉴스를 보는 사람은 못 봤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녁 때 돼가지고 그 JTBC에서 발표하니까 그게 알려진 거야. 음, 예. 그러니까 체포는 떴는데 JTBC 이가혁 기자가 그것도 하룻밤을 꼬박 24시간을 지켜봤는데 얘네들이 안 나온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신고를 한 거야. 아무래도 도망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데마크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한 거잖아. 음, 아, 다음에서는 속보로 떴다. 그랬구나. 근데 사실 다음 뉴스를 보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돼요. 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다음 뉴스를 보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되고 네이버 뉴스를 보는 사람이 3천만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어를 정부 요청에 따라서 빼고 더하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몰랐죠? 예. 그러니까 다음 뉴스가 그러니까 다음으로 검색하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왜 다음 카카오가 그렇게 주가가 높으냐? 카카오 때문이야. 다음이란 이름을 버렸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으로 그 다음이라는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는 게 3,500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카오 때문에 주가가 높은 거고. 그래서 다음이란 이름을 버린 거야, 쟤네가. 근데 좌우지간 네이버에서는 메인으로 JTBC 제보로 잡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8시에 뉴스를 보니까 그 JTBC 이가혁 기자가 그 저기 30일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30일에 그 거기 덴마크에 도착을 하고 31일 날까지 하루를 지켜봤는데 이것들이 막 이불로 가리고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 31일 날 저녁 때 그 저기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덴마크 경찰이 와가지고 4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아 얘가 그 좀 문제가 있는 애구나 그래가지고 체포가 됐다.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으로는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정유라가 적색 경보가 떴다. 적색 수배력이 떨어졌다 그래갖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막 적색 수배력이 떨어지면 유럽의 모든 경찰이 적색 수배력이 통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내가 유럽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우리처럼 그렇게 막 일이 빨리빨리 되고 그러질 않아. 유럽에서 무슨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그리고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령이 그 승인되는데 일주일이 걸린대. 어,
적색 수배령이 승인되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돼야 그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전국 전 세계에 뿌려지는 거야. 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갖고 얘가 지금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아예 그 덴마크 경찰에는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외교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그 저기 무슨 문서를 보내서 긴급하게 범죄인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8시가 12시였잖아.